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평균은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건너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가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인데 중장년층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곡인데요. 어쩜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파니까 저도 이제 진정한 중년인가요? 예. 근데 마지막 부분에 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말 이 가사 때문에 요즘 주거 노래 교실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게다가 노래를 부른 이분은 노래만큼이나 부산의 주부들에게 인기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오늘 아침마당에서 그동안 살아오신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부산 시민으로서 주부들께서요 저한테 노래를 안 배우신 분은 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한 28년간 제가 강사를 해온 가수 이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랑 선생님한테 28년 동안 노래를 배우면서 매주 신림을 하는 주부 고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주랑 씨는 아침마당하고 인연이 깊으시죠? 정말 깊죠.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도 아침마당에서 정말 제가 그 주부들 노래 지도하는 코너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 또 MC도 했어요. 주선태 씨하고 주선태 씨하고 현채화 씨 또 뭐 이렇게 해서 MC도 했고 또 패널로 제가 나오고 또 뭐 야외 촬영도 나가서 제가 친정집에 오신 것 같으시겠어요. 정말로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MC 분하고 패널 분들이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근데 정말 바쁘시잖아요. 요즘 어떤 활동들 주로 하세요? 요즘 뭐 제가 그 노래 강사로 시작한 것부터 계속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KBS 라디오에 저녁길 노래방 즐거운 저녁길이라고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 20년 넘게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고 또 뭐 낮에는 각 뭐 백화점 그 노래교실 그래서 한 10군데 지금 노래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거는 제가 가요 무대에 얼마 전에 한상현 씨하고 나왔던 모습이고요. 제가 주부 노래교실에서 뒤에 주부님들 계세요. 사진을 보니까 주부님들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 그 주부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으셨는지 반응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밝으신 분도 계셨죠. 그런데 거의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고 뭐 아이들만 키우고 이러시다가 오시니까 굉장히 표정이 굳어요. 그리고 경직돼 있고. 그래서 노래를 하실 때도 이렇게 저만 빡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노래를 입을 못 열으세요. 입을 함부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막 여자가 소리가 크면 뭐 집안이 망한다 옛날부터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리를 안 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고 그러면 메이크업부터 패션부터 아주 이뻐지세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모습이 숨겨왔던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네. 변화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건요. 지금도 나오시지만 어떤 부부께서 남편분께서 사모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정말로 우울증에 집에서 밖을 안 나가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울증에 막 이렇게 시달리고 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노래교실을 한번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끌고 나오셨어요. 그게 바로 제 노래교실에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아주 뭐 활발해지시고 굉장히 뭐 우울증이 치료가 다 싹 되신 가시고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면서 많은 에너지를 그럼요. 얻으시나 봐요. 네. 오늘 함께 나오신 고애자 씨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두 분이? 예, 제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이주랑 선생님 따님하고 저희 딸하고 또 싱크로나이즈 스윙을 같이 또 배웠어요. 그런 인연이. 네,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가수가. 우리 아파트에 이주랑 선생님이 가수인데, 노래교실을 좀 열지 않겠느냐고 막 아우성인데, 그때 노래교실을 선생님네 작은 방에서, 피아노 방에서. 집에서? 예, 노래교실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제가 등록을 했죠. 왜냐면 제가 또 덩치가 한 덩치를 하니까. 예, 그래서 빨리 가서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한 자리 잡으셨고요.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노래교실 첫 수강생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러면은 고혜자 씨는 이제 노래 교실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본인이 좀 달라진 건 없습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일단 제가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잖아요. 예. 아니 60대라고 예, 제가 지금 정말 한갑시가 다 지났는데 일단 젊어 보이고요. 또 집안에서도 늘 이 어깨에 약간씩 이렇게 뽕이 들어가면서 한 주마다 노래를 부르니까 집안 가족들한테도 행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주랑 선생님의 28년째 제자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애제자, 수제자이실 것 같은데 왠지 노래 실력도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요. 원래 노래를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도 28년 사실 제가 배워주셨으니까. 주부다 보니까 노래를 제가 잠깐 할 건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슬프네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힘없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너무 식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노래 고정지게 잘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주랑 쌤한테 배우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물론이죠.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도 밝으신데 노래 플러스 하면 더 입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주랑 씨께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주부들께도 사랑받고 가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노래 배울 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노래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인데요. 그 노래할 때는 우리 그때는 처음부터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를 우리 그 음악 선생님께서 공짜로 레슨을 시켜주시고 이제 제 소질을 보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나중에는 대학까지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또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뭐 노래만 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성악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니까.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죠. 그래갖고 알바를 시작한 게 이제 8군으로 방학 때 이제 8군에 가서 미군 부대를 미군 부대죠. 거기서 옛날 미8군 서울에. 네. 그때 뭐 그 미8군 출신들 가수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뭐 장교 클럽이다 뭐 이런 데 가서 하우스싱어로 그러니까 3개월 방학 동안에 그 노래를 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제 용돈 쓰고 이제 막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활동하셨다면 실력을 상당히 인정받으신 건데 그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신 거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한 거는 우리 돌아가신 황병 선생님이라고요. 평론가신데 그분 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상하게 저를 좀 노래를 좀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가수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오라고 그래갖고 노래를 한 곡을 던져주시면서 이 곡을 불러보래요. 근데 그게 그때 영화 주제가였어요. 그 영화 주제가가 이제 제목이 당신이 미워질 때인데 그때 한참 문희 씨하고 신영균 씨하고 이런 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시리즈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부르면서 이제 제가 데뷔가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진출해서 요즘 한류 스타만큼이나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죠. 일본에 그냥 잠깐 일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갔다가 거기서 요미우리 테레비의 그 PD 선생님을 만나게 돼갖고 제 노래를 듣고 일본의 그 요미우리 테레비에 전 일본 가요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10주를 우승을 하면 일본에서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전하면서 아주 그냥 뭐 굉장히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잘 거두셨나봐요. 말도 못했어요. 팬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 그 점수를 따면은 자꾸 이제 그 다음 주 나가게 되고 하는데 공항에 가면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 매스컴의 그 위력 있죠. 공항에 가면은 막 유학생들이요. 일본에는 이런 사인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공책 찢어서 사인해달라고 막 이러죠. 그게 아니고 일본에는 아주 사인지가 나와요. 문방구에.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막 주랑상 사인해달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사인을 제대로 해봤나요? 저도 놀래고 막 이래갖고 굉장히 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7시 반만 되면 전일본 가요선수권대 그 프로가 막 그 앞에 교포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막 응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야, 정말 한류 스타셨군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앨범이 나오네요. 저게 당신이 미워질 때 저게 이제 전일본 가요선수권대회 마지막 회에 손석우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나오시고요. 저거는 이제 데뷔곡 아노히토와이마 삿포로라고 그 곡을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세레나 씨, 김민자 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귀국할 때 공항까지 나와줬어요. 그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정말 그랬구나 싶고 재미있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만 듣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 노래 한 곡 더 청할게요. 어떻게 지내니 친구들아 이제 너무도 아련한 학창시절 갈래머리 가을에 꿈을 키우던 날들 그 시절로 가고만 싶어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지만
초라한 내 모습도 이긴 싫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고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이주랑 씨 신곡 예. 동창회 하던 날이었죠. 예, 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이 그냥 들렸고요. 네. 예, 동창회 하던 날. 아. 동창회 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네. 네. 또 인생의 큰 위기를 한번 마주하셨다고요. 네, 사람은 살다가 다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지요, 한 번씩은. 근데 저는, 조금, 너무 그 가게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 면역이 없어지고 이래갖고 유방암을 앓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이쪽에, 오른쪽에 유방암을 앓다가 6년쯤 돼갖고 다시 왼쪽에 전이 된 건 아니고 네. 새로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에다가 모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를 하면서도 제가 이 항암과 방사선 다 양쪽에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도 제가 노래만큼은 쉬질 않았어요. 왼쪽에 항암을 맞으면서도 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그걸 이겨낸 힘인 것 같아요. 노래가. 네. 그때 고혜자 씨 늘 함께 하셨으니까 옆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사실 그 암 수술을 하셨는데 남이 보기에는 전혀 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했나 한번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랑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요즘에 암 수술하면 사람들 막 기력도 없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정신력으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용기를 참 많이 얻었거든요. 저라고 왜 행복한 날만 있겠어요. 예. 저도 사기를 당해서 집을 많은 여러 채를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그때 좀 우울증도 같이 제가 이렇게 함께 왔었는데 선생님이 가세 기울은 것도 봤고 암 수술 2번 하신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용기를 위로를 얻고 받고 같이 희망을 받고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는 예. 김상혁 박사님, 그러니까, 두 분 예. 얘기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네.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다시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이게 참 힘들어요. 2번 무너지는 때. 근데 전혀 표시도 안 내고 그걸 이겨나갔단 말이죠. 대단한 그 의지력이세요. 아니, 인간 승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앞서 그 웃음의 네. 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노래도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인생에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오기까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두 분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노래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의지가 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려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날들 이어지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참 많이 더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일본 오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어르신이나 아이들 계신 집에는 예방접종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예. 다음 주에도 행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20분